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재선왔던 트럼프가 웃고 있는 이유. 앞에 제가 좀 뭘 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이유.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주제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인 그런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좀 웃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자, 그런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그래도 선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나마 좀 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도 이겨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또 우리가 자세히 내면을 들여보다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전에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행적을 와왔는가, 과거에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왔는가, 그걸 보시면 지금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1944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을 하게 됐죠. 이때 국제은행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자기가 승전국이었죠. 미국이 여기저기서 승전국이었는데, 그런 승전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다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면서 자기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미, 그래서 좀 양보를 좀 베풀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거대한 소비 시장을 열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독일이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전쟁에서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서 또 수혜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리고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인구를 보시게 되면 한 3배 정도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1인당 소득은 4배를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4배 증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득이 더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 무역량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0배 정도 엄청난 그런 성장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94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70년도에 일시적인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경제 규모 자체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호무역,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뭐 이게 트럼프만의 생각인지 뭐 아니면 미국 전체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보호무역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한태평양 경제 동반협정을 탈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그 다음에 FTA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재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EU라든가 유럽 등의 이제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등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략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했죠. 이때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지위를 이제 좀 변경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이제 니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 나라들이 미국에게서 많이 뺏어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무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WTO에 대한 탈퇴를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WTO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미국이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최근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무역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또 아시다시피 EU를 탈퇴를 하게 됐고요. 여러저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이 거세지게 되면서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제 보셔야 될 텐데, 개발도상국의 이제 성장을 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죠, 미국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내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하고 수입에 의해서 크게 등락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무역으로 가도 자기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바로 에너지 문제죠. 이 에너지가 이제 자급이 되면서부터 미국으로서는 이제 빗장을 걷어 담그는 그런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보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 보호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맨날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다 보니까 이거 언제 급락 나올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확산돼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체력에 비해서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도 한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조정이 나온다는 이 경고들을 그동안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장에 큰 악재가 없으니까 주식을 갖다가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세계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죠. 특히 한국까지 급증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급증하고 있고, 이란, 즉 아시아, 유럽, 중동 모두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 자체.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빠를 거다라는 우려감. 거기에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아프리카는 뭐 아시다시피 통계도 힘들고 치료도 힘들고 도대체 몇 명이 감염됐는지, 또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처럼 뭐 마스크를 막 샀을 수 있는 또 그런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뚫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우려가 그 시대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어떤 무역 감소 효과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사스, 뭐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담도 있었고, 물고 싶었는데 빤딱 맞은 거죠, 시계에서.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겁을 많이 주는 막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금 과민반인가 생각될 정도로 지금 아예 뭐 행동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가봤는데, 오늘 저도 점심 갔습니다만 식당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소비는 줄 것이고, 이게 또 문제가 뭡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빗장을 걸어잡고 있는 거죠. 자동적인 보호무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들에 못 들어오게 되는, 즉 관광 부분까지 지금 막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교역이 막히진 않았죠. 교류가 막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교류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피해를 도대체 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IT라든가 자동차, 관광, 전반적인 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 원래는 이제 내년이나 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좀 빠르게 지금 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 무역 전쟁보다 이 코로나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제일 안전한 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미국 금리가 독일이라든가 더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막 사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도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금이 또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최근에 달러화 지수가 거의 100에 임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1.5, 정책 금리 1.5에서 이제
1.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미국 10년물이 1.33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2년물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정책보다 낮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좀 더 길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트럼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호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그동안에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나가겠죠. 금리를 내려놔야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률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률 높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벨트 지역 트럼프의 가장 그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판벨트 지역 여기 사람들은 취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출금 낮춰주게 되면 이 사람들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거대 금융사들이 또 수익을 거두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바로 트럼프의 극지지자들, 이게 바로 금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반대로 또 강달러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두 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우기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둘 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약달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라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또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소속해 있는 상원 같은 경우도 연준의 독립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FOMC는 이제 3월 17, 18일, 그 다음에 4월 28, 29일에 개최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트럼프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얼마 전에 트럼프가 국경을 폐쇄를 했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국경을 폐쇄를 했다라는 부분들. 자, 이게 자기가 옳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제 뭐 53명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크루즈 빼고 나면 몇 명 되지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역전이 되게 될 수 있겠죠. 자, 미국 국가는 코로나19 있죠. 여기 미국에 만약에 좀 확산이 시작됐을 경우에 좀 위험성이 굉장히 오히려 크다. 미국은 왜 그러냐면 미국은 마스크를 꺼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기를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총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오해받아서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확산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트럼프는 오히려 역공격을 받으면서 재선에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미국 쪽에서 확산 속도가 좀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식 정말 현금을 좀 많이 늘으셔야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마스크라는 걸 잘 쓰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확산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차단을 좀 많이 폐쇄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주제를 트럼프 재선 앞두고 웃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러면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주제로서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교육이라던가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이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난관을 꼭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